수금이 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독촉을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미수금이 그죠? 발생되는 경우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의지는 어때요? 그걸 빨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거래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거래선의 그 채무 이행 심리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때, 즉 뭐예요? 수금 날짜를 어겼을 때 즉시 뭡니까? 우리가 보면 변제 독촉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그냥 놔두면 어때는 거 아니? 보통 한 달 정도 있잖아요. 1개월 정도? 그 미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보면, 저걸 갚아야겠다. 이제 채무자 쪽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면 나 말고, 그죠? 다른 쪽에서 먼저, 그죠? 독촉을 하죠. 변제 독촉을 하잖아요? 그럼 그쪽 먼저,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어떤, 그죠? 그런 걸 봐서 그쪽 먼저 조이겠죠. 3달이 지나면 어떠냐? 한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이게 견딜 때까지 견디자는 거죠. 4개월 지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건 뭐예요? 이제 보면, 희박 조이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물론 보면 이제 보면 여러 번의 거래선들이 서로 친밀도에 있어서 틀리겠지만, 결국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보면 이제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장기 미수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죠? 채권 중에서 3개월 미만, 그죠? 3개월 미만 거는 여기는 받기가 그래도 좀, 그죠? 확률적으로 한 50% 이상으로 좀 보면 되는데, 거기까지 보면 되는데, 3개월 지나서 6개월 가지 않습니까? 그거 못 받을 확률 있지 않습니까? 60% 이상 된다고 보고요. 6개월 넘는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기가 한 70% 정도 어려울 거예요. 물론 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를 확보하겠다. 그건 별 문제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신용으로 거래했는데 6개월 채권. 이거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보면 이제 회계부서에서 보면 원령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수채권 있죠. 근데 여러분 또 보면 영업에서 영업 이제 부서 있죠? 영업에서는 어때요? 우리 오전에 뭡니까? 보통 이제 원래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뭐예요? 거래선 쫙 풀어놓고선 자, 우리가 보면 미수하는 채권들, 미수 거래선들 놔두고 이게 어느 정도 연체가 됐는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봤는데 보니까 6개월 이상이 넘는다. 근데 보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부실 거래선이라, 부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단 이런 건 안 되죠. 상대방이 우리한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채권이 뭐예요? 우리 쪽에, 그죠? 귀책 사유죠. 우리 쪽에서 보면 물건을 뭐 늦게 줬다든지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어떤 계약성의 문제, 클레임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채권은 뭐예요? 이거는 보면 같은 미수 채권이지만 이거는 뭐 한다고요? 원인 관계가 서로 뭡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어간다.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죠. 즉 뭐예요? 1개월 이내에, 그죠? 변제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가압류도 있으면 뭡니까? 준비도 해놓은 상태여야 되는 거고, 하지만 최소한 2달 정도, 그죠? 넘게 되면 그 채권 받을 확률이 뭡니까?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럼 개인적인 거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뭡니까? 마찬가지는 거죠. 즉 뭐예요? 한마디로 가서 뭡니까?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